자,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뭐 어쩔 수 없는 그죠? 안타까운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수업 동영상으로 그냥 넣어드렸는데요. 여기 다 보셨습니까? 중직성 다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문제 풀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자, 우리가 주기율표 화학은요 원자들 세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이 원자핵 주변으로 특정한 전자 껍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자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었네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뭡니까 하면 주기율표입니다. 전자 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를 통해서 전자 껍질 한 개 있습니다 하면 1주기라는 걸 씁니다.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 흔히 말하는 K 껍질이죠. K 껍질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원S 오비탈에 두 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S에 한 개 있는 수소와 두 개 있는 헬륨,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 쓰는 게 뭐다? 먼저 번호였습니다. 양성제 개수죠. 양성제 개수가, 즉 양성제 개수라는 것은 곧 전자 개수가 되겠고요. 양성자 한 개 있잖아 하면서 원자는 1번 수소를 제시합니다. 전자 껍질이 두 껍질, 즉 K 껍질과 L 껍질 있잖아 라고 한다면 2주기 원소를 소개할 수 있죠. 2주기 원소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 두 종류의 오비탈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비탈의 개수는 2s와 2px, 2py, 2pz로 오비탈의 개수는 4개 있습니다. 오비탈의 종류와 개수는 다른 말이죠.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맥스 전자의 개수는 그래서 8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2주 원소는 8종류의 원소가 있습니다. 2주기 두 번째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하면 1쪽을 쓰겠고요. 두 개 있잖아 하면 2쪽을 쓰겠습니다. 3개 있습니다 하면 3쪽이 아니라 13쪽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는 나중에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3d 오비탈을 채운 놈들이 이제 3d 오비탈을 채운 놈들이 전이원소로서 3에서 12쪽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전이원소는 오비탈 배치하는 거 어떤 해봤습니까? 21번 스칸디부터 예전에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최고 전자가 3개 있습니다 하면 13쪽, 4개 있습니다 14, 15, 16, 17, 마지막 18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주기의 18쪽 누구? 2번 헬륨 되겠죠? 예. 그래서 2주 요소입니다. 1쪽 3번 리튬, 4번 헬륨, 5번 금속,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마지막으로 10번 네온 이렇게 되겠죠. 이런 주기율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네요. 우리가 이 쪽이 1쪽부터 시작해서 17쪽을 거쳐서 18쪽까지 될 때 주기적 성질한다는 것은 바로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1쪽, 얘네들은 한 개 있습니다. 2개 있고 7개 있죠. 그렇게 해서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1개부터 17쪽, 7개까지 쭉 올라가다가 18쪽이 되면서 제로로 리셋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기, 즉 3주기에 가서 또다시 원자가 전자가 한 개 있는 원자 11번 나트륨부터 시작하는 이 과정을 보게 되겠다고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리셋되는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이 뭡니까 하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잖아요. 같은 쪽과 같은 주기에서 전자 껍질 수에 따른 유액전에 따른 그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이라든지 이온 반지름이라든지 또는 이온화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 음성도까지 주기적 성질이 어떻게 바뀝니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알아서 재미없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겠는데요. 혹 나 이미 다 알았어요 재미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문제 바로 풀기 시작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아니 2개씩이에요. 2개씩이에요. 두 개씩이라니까 하지 마. 수능 특강 4개년치를 묶어놨는데요. 2개 묶어놨습니다. 앞에 거는 2018년, 19년 거 돼가지고
주적 성질의 전기음성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반면 뒤에 두 개는 새로 한 채 들어와서 2020년과 2021년에 주적 성질의 전기음수가 빠진, 근데 전기음성도는 나중에 3단원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까지 있는 네 가지 프린트입니다. 문제 풀고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했으니까 한번 뭐 주기적 성질 다 알립니다. 뭐 굳이 뭐 복수할 동영상 굳이 수업 안 들어도 됩니다 하는 사람 바로 문제 풀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단톡방에 내가 특강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특강 동영상은 다른 캠퍼스에서는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수업 나가는 그런 관계로 특강도 열려 있습니다. 그 특강은 기체반응 양적 관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때 그 특강에 관해서 파일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2개 캠퍼스에 있는 동영상을 다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연습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합격 당해버리는 일이 생기면,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합격 당해버리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에서 개박살 납니다. 주기적 기체반응 양적 관계를 안 해놓고 과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과거 합격하는 순간 아마 기체반응 양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별도의 특강이 또 더 열릴 겁니다만, 원래 메인은 3인의 양적 관계를 더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요. 되겠습니까? 자, 뭐 이런 주기적 성질하면서 원자력 11번 나트부터 쭉 넘어가는 일련 과정을 보는데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 1쪽부터 시작해서 17쪽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18쪽까지 포함해서 뭘 제시하고 있다면 Z, 이거는 핵전화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기 원소의 핵전화량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반면 유형 핵전화라에서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 얘네들은 앞에 있는 안쪽 전자껍질에 의한 전자 가로막기 등으로 해서 유핵전화는 기본적으로 핵전화보다 좀 작지만은 뭐 그래도 유핵전화나 핵전화의 커지거나 그렇게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의 성질로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을,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세 번째 전기 음성도를 소개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측정하는 거는요, 금속과 비금속이 좀 차이가 나네요. 금속은 금속 원자들끼리 이렇게 패킹된다 했을 때 핵간 거리의 절반을 삼아서 이걸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반면 비금속 원소들은요, 걔네들이가 단일기압, 같은 놈들끼리 단일기압을 했을 때 서로의 전자쌍이 겹치는 부분, 다시 말하면 공유기압이 일어나는 그 부분, 그 핵간 거리의 절반을 비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으로 삼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2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을 제시했습니다. 항상 하죠. 화학은 현상 문제예요. 2주기 원소의 원자 반지름 보니까 원자는 3번, 리튬부터 9번, 플루린까지 이런 그림이 2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왜 핵의 전압이 커지니까, 다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데요.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이죠. 결국엔 핵의 전압이 커지면서 유핵자가 커지면서 원자가 좀 더 잘 당겼다, 사이즈가 작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같은 주기에서 얘기했습니다. 2주기 말고 그럼 3주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3주기 원자력 11번 나트륨은 리튬보다 좀 더 큰 쪽에서 11번 나트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7번 염소까지. 지금 때 보다 보니까 2주기 원소가 누구 있습니까? 네온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네온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을 제시할 때 공유결합을 하고 단일결합을 했을 때 핵간거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삼습니다. 비금속 원소들은 공유결합 안 해요. 다른 건 기압 안 해요. 그러니까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죠. 물론 이 비비면 반델바스 반지름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반델바스 반지름은 그래서 비금속 원소한테는 현재 우리가 제시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18조 원소들은 원자 반지름한테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뻔뻔하게 4죽이 들어간다면 나중보다 좀 더 높은 쪽에 큰 쪽에 19번 칼륨부터 시작하겠죠. 그래 보니 2주기, 3주기, 4주기 일종 원소로 보니까 2주기, 3주기, 4주기 사이즈가 커지네요. 그 연료에 대해서는 전체값 지수가 2주기, 3주기, 4주기 전체값 지수가 많아지면서 사이즈를 키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17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린에 비해서 염소의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것은 뒤에 보면 브로민도 있겠죠? 더 커진 것은 전체값 지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호 성질입니다. 주기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까 말했던 1번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유액전화를 가지고 같은 쪽에서는 전자 껍질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왼쪽 조금 잘려요. 네? 잘려요? 네, 됐어. 어때요?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런 점수 깨지면 곤란해요. 우리가 기체와는 양적 관계, 산연계 양적 관계는 지금 당장 깨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근데 요 원자의 세계, 원자의 구조, 원자 전자 배치, 주기적 성질 이런 것들이 깨지면 이건 과거 가서 팔고 찍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과거라고 하더라도 팔구대로 찍으면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원자가 전자하고 유액전화에 대한 내용들로서 주기적 성질을 소개했는데요. 원자가 있으면 뭐겠습니까? 하면 이온이 있어야 되죠. 그지? 그래서 이온 반지름도 한번 추가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입니다. 금속은요, 그 금속은 양료된대요. 해볼까? 먼저 11번 나트륨을 쓰겠습니다. 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의 그리고 3S에 하나를 이거 왜 지었을까? 3S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번 마그네슘이요? 얘는 이만큼, 즉 10번 내용 같은 전자를 치고 3S에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과 1 플러스가 되고 2 플러스가 됐다고 하겠어요. 오늘 이 수업이 마치면 이제 다음번 수업은 화학결합 들어가야 됩니다. 이온결합이고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큰 3단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큰 3단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 화학결합 세계도 역시 틀려서 곤란해요. 알겠습니까? 1학기 중간고사, 일반적인 과거의 커리큘럼상 1학기 중간고사는 화학원에서는 큰 1, 2, 3단원이 다뤄집니다. 화학결합까지 다뤄집니다. 분자의 구조까지 다뤄집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이 화학원이 크게 우리가 4개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모를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체반응 양조항이 있는 거, 그다음 원자 세계, 분자 세계, 그리고 화학 반응이 있는데 그게 1년에 걸쳐서 4번의 시험을 치는데 이 각각 한 단원이 소개된 게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과거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3개 단원을 칩니다. 이해돼서? 그래서 해야 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그것도 화학2가 가미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화학2를 해놓아야 좀 더 점수를 잘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나도 좀 급해. 지금 화학원을 빨리 돌리고 지금 나하고 이제 벌써 이제 2번째 돌린 사람들도 있는데요. 빨리 돌리고 화학2도 한번 맛보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화학2 수업을 지금 다른 데서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캠퍼스. 화학2 수업 동영상 넣어달라는 사람들은 단톡에 얘기해 주십시오.
넣어드릴게요. 뭐 문제 있어? 그래서 미리 좀 공부 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렇게 금속과 그 금속 양을 봤는데요. 1 플러스 했다는 것은 요놈을 날리고 2 플러스 했다는 것은 이걸 날린 거예요. 전자가 원자과 전자를 날렸다 했는데 실상 세 번째 전자 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양을 되는 사이즈가 확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금속은 어떨까요? 하는데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자를 잘 얻어먹으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번 플로린과 8번 산소 같은 놈으로 나왔습니다. 9번 플로린의 결자를 칩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를 가지고 1S에 2개 산소, 2S에 2개, 2P에 4개의 옥타 배치가 2개 산소예요. 근데 얘네들이 옥텟을 만족해서 화학결합을 하는 거나 화학결합을 만들어주려면 플로린의 1-나 산소의 2-가 되거든요. 전자 한 개를 더 들어와서 2P에 6가 됐습니다. 오비탈 수가 늘어난 건 전혀 아니죠. 역시 산소의 2-될 때도 2P에 6가 된 겁니다. 모두 다 10번 내용과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얘네들을 보니까 오비탈 수가 늘어나든지 전자 값수가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전자가 더 들어와서 전자가 반발이 더 심해져서 음연되면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A라는 놈과 그 A의 이온을 볼 때 1보다 사이즈가 더 커졌대. A는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A 이온 사이즈가 커졌대. 이건 음연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금속의 음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똑같죠? B하고 B의 이온을 봤는데 1보다 사이즈가 작아졌대. 다시 말하면 이온 사이즈가 원자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는 금속이래요. 따라서 B도 금속의 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꽤 재밌는 놈들이 나오네요. 바로 이 놈들이었습니다. 비록 2주기와 3주기, 주기는 달랐는데요. 2주기의 비금속과 3주기의 금속들이 각각 옥텟을 만족하는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이 전자 배치는 모두 다 10번 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도와 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 하잖아요. 전자 배치가 같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등전자 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아까 원자 반지름이 이런 그림으로 소개됐었잖아요. 2주기 원소였습니다. 3주기 원소였습니다.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사이에서 10번 내용과 같은 등전자 이온 배치가 나오네요. 원래 산소 사이즈보다 더 큰 산소 2-가 플로린보다 더 큰 플로린 1-가 보면 나트륨보다 사이즈가 작아졌던 나트륨 1+가 마그네슘보다 사이즈가 작아졌던 마그네슘 2+가 10번 내용과 같은 등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전자의 개수가 같고 전자급 주소가 같다 보니까 핵의 전달에 의해서 또는 유액전화에 의해서 유액전화가 커지는 8번에서 12번 커지기 때문에 이온 사이즈가 줄어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등전자 이온 세트가 되겠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예, 이거는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사이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겠죠. 3주기 비금속이면 황의 2-, CL의 1-, 4주기 금속이면 칼륨의 1+, 칼슘의 2+가 역시 등전자 이온 배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어떤 전자 배치를 봤는데 1S에 2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 3S에 2개, 3P에 6래 전자가 18개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잖아요. 아르곤입니까? 라고 하는데 얘가 A에 1+예요. 무슨 뜻이지? 전자 한 결 1코도 18개잖아. 얘는 원자번 19번 칼륨의 1+예요. 그러면 A라고 불러주는 건 3주기였습니까? 아니죠. 4주기죠. 이해됐어? A에 1+ 말고 B에 2-가 역시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대. 그럼 B는 전자 2개를 얻었는데 B 2-2개를 얻었는데 18개를 처음부터 16개짜리 황의 2-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나중에 3단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럼 A하고 B가 화학결합하면 어떤 타입인데요?
A하고 B, 칼륨의 1 플러스와 그리고 황의 2 마이너스가 A1 플러스 B의 2 마이너스.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이온계라는 거죠. 1대1로 붙을까요? 이렇게 돼서 칼륨 원풀 2개, 황 하나. 황화 칼륨이라는 이온결합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온결합 물질과 또 다른 이온결합 물질 간의 녹는점의 또 대수관계, 이렇게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주기율표, 주기적 성질을 이해하지 못한, 외우지 못한, 알지 못하면 3단은 깨지는 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수능 특강을 지금 여러분들 완자책이 일단 기본서입니다만 완자책은 이미 한 사이클 다 돈 학생, 다 푼 학생들도 있어서 수능 특강을 4개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 얘기하십시오. 수능 완성 4개년 이미 출력해놨습니다. 카피만 돌리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ABC 원자가 누구야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원자 반증, 이온 반증 또는 등전자 이온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내셔야 되겠다고요. 물론 그 뒤에 다른 얘기들도 필요하죠.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십시오. 왜 그러셔? 어? 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자기 따고 표시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사오라 할 거야? 정신 바짝 차려. 3학년이잖아. 이학년처럼 1년 더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2학년 누구야? 2학년도 최대한 빨리빨리 집을 좀 차요. 알겠어? 자,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의 기체 원자 1몰로부터 전자 1몰을 뺄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정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금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점 고체잖아요. 수는 액체겠지만. 그래서 일단 기체로 만든 뒤의 얘기예요. 그게 일단은 누가 전자 떼기 쉽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온에서는 같은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고 원자 반전이 커지다 보니까 핵에 대한 인력이 작아지면서 전자 떼기가 쉬워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즉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자가 작아진다. 리튬보다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시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자가 작아진다. 이건 예외 없어요. 이건 플로린, 염소 이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바로 같은 주기에서의 얘기예요. 같은 주기는 유효자가 점점 커집니다.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원자 반점이 작아지는 데는 아무 이견도 없었습니다. 리튬부터 시작해서 플로린까지 원자 반점이 작아지는데 예외 없이. 그런데 이온화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하면 이주원소에서 이온화해집니다. 이주원소 이온화해지는 원자로 3번 리튬, 4번 벨륨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5번 분소되니까 살짝 내려오네요. 1족에서 2족, 근데 2족과 13족에서 이온자가 살짝 꺾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14, 15족 문제없습니다. 6번 탄소, 7번 질소 문제없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8번 산소 되니까, 즉 16족 되니까 또다시 살짝 내려오네요. 9번 플로린, 10번 네온 올라가는 거 문제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쪽에서 18쪽까지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에너지가 쭉 증가되는 게 아니라
증가되다 꺾이고 증가되다 꺾이는 두 번의 예외를 보게 됩니다. 대체로 증가되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이 예외에 대해서는 보호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호를 설명할 수 없었죠. 보호는 전자껍질로 끝이었어요. 전자껍질로서는 아니 같은 주기인 이주기인데 왜 이렇게 꺾여? 왜 이렇게 예외가 있어? 보호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봤던 오비탈은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2족과 13족 원작은 4번 베릴륨 플러스 4의 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릴륨 오비탈은 1s에 2개, 2s에 2개, 합이 4개의 전자가 있는데요. 1s의 전자가 업다운, 2s의 전자가 업다운 이렇게 있습니다. N=, 무한대에 있을 때 이 전자를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베릴륨의 이온 에너지다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자번호 5번 궁소 플러스 5의 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베릴륨의 1s보다 낮은 쪽에 1s에 2개 있습니다. 베릴륨의 2s보다 낮은 쪽에 궁소의 2s에 전자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뗍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궁소한테는 2s보다 더 높은 2p 에너지가 있는데요. 2p 에너지 오비탈이 있는데요. 이 전자를 떼는 거예요. 이게 쭉 올라갔으면 오비탈 푸시 들고 나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근데 약간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릴륨 2s보다는 중선 2p가 에너지가 더 높아. 그래서 떼는 게 쉬워졌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2족과 13족에서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에너지 차이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5족과 16족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7번 질소와 8번 산소였습니다. 오비탈 배치를 보죠. 1s에 2개, 2s에 2개, 2p. 7번 질소는 XYZ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예. 요거 떼는 게 필요한 에너지였죠. 뭐 엄밀히 말하면 X나 Y나 Z나 서로 같아요. 이제 관습적으로 끝에서 뗄게요. 나중에 오비탈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 개 떼버리면 오비탈 개수 줄어들어요. 산소는요 하는데 산소의 전자가 P오비탈에 4개의 전자 있는데요. 얘는 이걸 뗄까요? 하면 그렇지가 않죠. 이놈을 떼는 거예요. 쌍으로 있는 놈을 떼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에 비해서 쌍을 했으니까 전자 간의 반응이 때문에 떼기가 좀 더 쉬워졌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게 15족 질소와 16족 산소 사이에 산소의 이온지가 살짝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쭉 올라갔으면 뭐 쌍으로 있는 전자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주기 원소에 대해서 에너지의 추이를 그려봤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의 검은 연필 하나 갖고는 이 공부량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색깔 빨간 거 파란 거 색연필 중간펜 이런 것도 활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주요소의 이온화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뭐 지겹다고 많이 해갖고 재미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문제 풀기 바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다시 이주기 원소에서 봤다면 3주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3주기에 원적 11번 나트륨이면 리튬보다 이온에너지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말했지만 밑으로 내려서 이온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1번 나트륨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주기 3주기의 1쪽부터 시작을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
물론 규소대 13만 알루미늄 하면 다시 살짝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일축이 원소는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일축이 와야 수소하고 헬륨밖에 되겠습니까? 헬륨은 이온해지는 네온 대비 좀 더 높은 쪽에 헬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주기 원소, 2주기, 3주기 이런 게 반복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자, 질문 다시 해볼게요. 원자번호 2번 헬륨부터 11번 나트륨까지 10개의 중성 원자들이 준비됐습니다. 기체 상태로 하네요. 이온화 에너지를 봤어요.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제가 제일 증가되는 상대값으로 증가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자번호 2번 헬륨부터 10번, 11번 나트륨까지 해봤습니다. A에서 J까지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인 것 같은데요. 누구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제일 작은 놈이 이놈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만 이런 거 실수하면 곤란하다고요. 하나 아차한 순간 AB 원자 바꾸면 당연히 오다프레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자번호 2번 헬륨부터 시작을 해서 11번 나트륨까지 11개에 대한 이온에너지를 그려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수할 일이 줄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놈은 나트륨이죠. 제일 작은 놈은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 작은 놈은 리튬이네요. 제일 큰 놈은 누구였습니까? 근데 네온이 아니라 헬륨을 써야 되죠? 네, 그 다음이 네온 되고 있습니다. 리튬 다음에 벨륨일까요? 하는 거예요. 리튬 다음에 벨륨일까요? 아니죠. 벨륨은 이쪽에 벨륨이 있고 중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탄소, 질소, F가 질소 될까요? 하는데 질소보다 좀 작은 놈이 산소예요. 이게 질소죠. 그렇게 이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 ABC 원자를 매칭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림 그리십시오. 이온에너지 그림 그리십시오. 그래서 ABC 원자가 누군지, 그래서 3단 넘어가면 그놈들이 몇 대 몇으로 이온결합하는지 공유결합하는지 그게 나오면 이온결합한 놈들끼리 녹는점에 대소한 게 공유결합한 놈들끼리 분자의 모양이라든지 극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그게 놓치면, 하나 놓치면 당연히 오다프레이드죠. 알겠습니까? 중요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온화이지 소개해봤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책에도 이온화이지가 아주 이쁘게 잘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버스를 어떻게 탔길래 얘는 아직까지도 안 있는데요? 어? 뭐야? 어딜 가고 있는데? 시험 영광 부담스러워요. 수업 빨래요. 이런 건가? 자, 이온화이지 정리가 다 됐습니까?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온화이지가 소개됐다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순차 이온화이지는 이게 중성의 상태에서 한계됐다면 1 플러스인 상태에서 또 한계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2차 이온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차 이온화제는 중수에서 뗐잖아 하는 제1 대비 1 플러스에서 뗐다 하는 제2가 커집니다.
그럼 1 플러스에서 뗄 게 아니라 2 플러스에서 뗐잖아 하면 제3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출력성은 없어요. 즉 제1보다 제2가 제2보다 제3이 제3보다 제4가 계속 커져요. 아 그럼 뭐하러 그러십니까? 이게요 1조 원소 즉 리튬이나 나트륨 같은 1조 원소들은요 제1 이온화제들이 제2 이온화제가 되면 왕창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나트륨을 건드리겠다는 것은 3S에 있는 이전제 하나를 건드렸잖아요. 뗐잖아요. 그 다음 전자는 어디 있습니까? 투피에 있는 전자예요. 안쪽 전자 껍질 떼는 데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2조 원소는 어떨까요? 마그네슘이요? 3S에 2개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 2개입니다. 한 개 띄고 2개 뜰 때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 띄고 2개 띄고 그 다음 띄울 때는 역시 안쪽 전자 껍질 건드죠. 세 번째가 왕창 커질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N번째 대비 N 플러스 1제가 왕창 커지게 된다면 이 N개가 뭡니까 하면 원자가 전자의 개수입니다 하고 있어요. 이 5 대비 6가 왕창 커졌다. 원자가 전자가 5개 있다. 15조 원소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온화이제, 순차 이온화제는 이 1차 이온화제 대비 이 1차 이온화제를 흰색을 우리가 제1 이온화제 2원을 썼다면 파란색을 제2 이온화제 2투로 쓸게요. 여기다가 하나씩 엎어 올리면 됩니다. 어떻게 올립니까 하면 오른쪽으로 한 가씩 슉 떼면 된다고요. 리튬이요 왕창 커진됐죠. 제1 대비 제2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벨륨 원풀, 금속 원풀. 자 보다시피 제1 이온화제는 분소가 좀 작았습니다. S보다 P에너지가 중요가 더 크다면서요. 그럼 제2도 작습니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제2는 얘는 얘를 떼는 거죠. 붕소는, 벨륨은. 이제 붕소는 P는 없어요. S 요걸 떼려고 하니까 더 크잖아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지 않냐고 머릿속에서 누가 제2가 누가 더 크지? 그려버리면 시간만 남는 뿐이에요. 그림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유의 산소 원풀, 질소 원풀, 탄소 원풀, 산소 원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플로린 원풀 하면서 살짝 내려오네요. 네온 원풀이고, 자, 나트륨은 또 왕창 껴져서 여기다가 나트륨 원풀까지 하겠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마그네슘 원풀에 알루미늄 원풀, 금속 원풀 또 살짝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리튬 원플러스는 나트륨 원플러스보다 훨씬 더 높은 데다가 리튬 원풀, 헬륨 원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ABC 원자를 매칭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8번 산소부터 13번 알루미늄까지 준비시켰습니다. 8번 산소부터 13번은 8, 9, 10, 11, 12, 13 6개네요. (8번) 산소에서 13번 알루까지 제2 이온에너지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놈 누구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8번 산소부터 플로린, 10번 네온 나트륨,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일 작은 놈은 누구겠습니까? 이거죠. 13번 알루미늄까지 여기까지죠. 제일 작은 놈은 마그네슘이냐? 마그네슘 풀에 대한 용이. 그 다음 놈은 누구였습니까? 알루미늄 나오겠죠? 되겠나요? 8번 산소부터 했는데요. 그 다음에 8번 산소 나죠? 프로이죠. 프로이 원풀, 이게 산소 원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네오넘풀과 그리고 나트륨펌프리 이렇게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실전 이런 문제, 기출문제 나온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제1년, 제2년 그려놓고 매칭하면 실수할 일이 없어. 매번 강조한 얘기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틀려오는 학생들 머릿속을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2단원에서 실수했다, 3단원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화학결합을 통해서. ABC가 누군지가 잘못 매칭되는데 걔네들과 결합한 이온결합, 공결합, 분자 제대로 정감 가능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시간 영광을 이렇게 잡아서 계속하는 것, 이런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또는 이런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 한번 풀면서 뽕을 뽑자 뜻이에요. 숫자 계열식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역시 왼쪽 아래로 가니까 2번 이온화 에너지는 뭐하다?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주기에서는 완벽하게 이 에너지가 정비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말이죠. 세 번째에서는 전기음성도가 큰 3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전기음성도라는 걸 우리는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공부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전기음성도인데요. 전기음성도는 공유전자쌍을 공결을 했을 때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치를 상대값으로 나타냅니다. 원자 반지를 비하면 나노미터가 됐든 피코미터가 됐든 이온에너지야 뭐 킬로줄 퍼 몰 이런 에너지 단위를 직접 단위 쓴다면 전기음성은 상값이에요. 이 전기음성을 알아놔야 나중에 여러분들 또 산화수 얘기할 때, 산화와 방응할 얘기할 때 누가 산화수가 더 큰지 작은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또는 누가 산화됐는지 화났는지 설명할 때도 이 전기음성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전기음성도는요 20가지 원소의 전기음성을 전부 다 외워라? 절대로 아니죠. 전기음성도는요 3가지 원소만 외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개 콜라. 이주 원소 매우 간단해요. 이주기는 1.0, 1.5, 2.0, 2.5, 3.0, 3.5, 4.0 0.5씩 등차 수율로 플로린 4.0을 기준으로 리튬부터 1.0에서 0.5씩 등차가 오릅니다. 즉 주교표를 알면 이주원소의 전기음성은 정말 간단하죠. 이거 뭐 외우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계원소 누굽니까? 수소 외워주십시오. 전기음수도 2.1입니다. 나트륨 외워주세요. 전기음수도 0.9입니다. 17번 염소가 있는데요. 염소의 전기음수는 3.0입니다. 결국에 같은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전기음수가 작아지고요. 같은 중에서 오른쪽 가니까 전기음수가 커지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그네슘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데요. 마그네슘은 0.9보다는 커지겠죠. 1.5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같으면 실제 값으로는 한 1.2 정도 됩니다. 3주기로는 대략 0.3 정도씩 찍었는데 완벽하게 정비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1.5 경미가 1.6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종원소 전기음성도를 소개하고 있다? 안 하죠. 18종원소의 전기음성도가 소개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8종원소는 공유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 공유결합 자체가 안 하니까 전기음성도가 제시되지는 않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주기율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있습니다. 세 번째, 전기 음성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걸 다 틀으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가 커지고요. 바깥쪽의 전자에 대해서 핵이 잘 땡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왼쪽 아래에서 쉽게 전자를 잃어서 그 양을 되는 성질이 강해요. 이에 전자를 잃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면 스스로 산화환원할 때 공부해봤지만 전자를 잃어요. 스스로 산화가 잘 돼요 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산화되면 반드시 남을 환원시키죠. 그래서 얘는 좋은 원재로 동작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금속성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주기에서 이렇게만 놔둔 이게 단주기 주기율표인데요. 이런 단주기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해왔습니다. 우리는 19번 칼륨과 20번 칼슘 이렇게 20의 원소만 공부하면 되는데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해. 그래서 1번부터 20번 사이에 금속성이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바로 칼륨입니다. 만약 밑에 4주기부터 더 적어본다면 4주기, 5주기 더 적어본다면 칼륨 밑에 루비듐, 세슘 이렇게 가면서 금속성이 더더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속성이 있다는 것은 뭐도 있을까요? 비금속성도 있겠죠. 비금속성은 전자를 얻어서 그